파라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카페에서 하룻밤을 지내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서 머물 돈이 없었던 탓이었다. 지혁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은호는 퇴근길에 카페에서 지난 사진들을 보며 여전히 그곳이 아늑하다고 느꼈다. 침낭에서 자고 간 흔적을 발견한 그는 결국 지혁이 이곳에서 잔 것임을 알게 된다. 이후 지혁은 선배를 찾아갔다. 지혁은 창고를 쓸 수 있는지 물었다. 결국 창고를 사업 공간으로 쓰게 되었고 은호 역시 함께 그 자리를 확인했다. 한편 지혁이 카페에 왔다는 사실이 박성재에게 전해졌다. 성재는 직접 찾아와 지혁을 만났지만 퉁명스러운 태도와 사업 준비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다. 성재는 걱정 어린 질문들을 던졌으나 지혁은 기다리라는 말만 했고 성재는 기분이 상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따라 나간 지혁은 가족 안부는 내가 직접 전하고 싶다며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사업에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집에서는 김다정이 지혁이 돈도 없이 떠난 사실을 알게 되어 속상함을 토로했다. 파혼당하고도 돈까지 없이 고생할 것을 걱정한 그녀는 가족들에게 화를 냈고 친아버지를 만나 하소연했다. 그러던 중 지혁에게서 전화가 왔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상철은 이 소식을 전했다. 창고에 중고 책상과 침대를 들여놓은 지혁의 모습을 본 지은호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이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혁이 함께 지내려는 것이냐며 따졌고 밤새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혁은 투명인간처럼 생각하라며 대꾸했다. 다른 한편 이지환은 박영나에게 계속 말을 걸었으나 영나는 선을 긋듯 차갑게 반응했다. 결국 지환은 화가 나 차를 갓길에 세웠고 잠시 자리를 떴다. 그러나 성재 스토커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떨고 있는 영나를 본 지환은 다시 돌아와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지켜주겠다며 수화로 사과했고 영나도 같은 방식으로 답하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 그 후 영나는 집에서도 한결 밝은 표정을 보였다. 한편 지혁은 여후배 해나를 불러 홈페이지 제작을 부탁했다. 이를 알게 된 지은호와 오수정은 그녀를 붙잡고 진행 상황을 물었다. 오수정은 추진력이 좋다고 평가했지만 지은호는 허세라며 곧 실패할 것이라 비꼬았다. 지혁은 김재훈 선배와 투자 이야기를 나누고 변호사에게 서류 검토까지 받으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두자 지은호는 자신의 작업 공간이 노출되는 것이 불편하다며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은 사소한 갈등을 이어갔다. 한편 이상철은 생활비를 알바로 충당하겠다고 했으나 김다정은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만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지혁과 성재가 다시 마주쳤다. 하지만 성재의 방문 목적은 지혁이 아닌 지은호와 오수정이었다. 그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로 했던 것이었다. 지은호는 카페 휴일에 인테리어 정리를 하려 했지만 지혁이 창고에 창문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쾌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매니저 일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